요새 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머신러닝이.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분야가 이제 예측 모델링이 되겠죠. 예측 모델링을 머신러닝이라는 뭐 새로운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할 때 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게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머신러닝 예측 모델이 안 맞는 이유. 이게 당연히 잘 맞추고 싶었을 텐데 잘 안 맞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데이터하고 알고리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쪽에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알고리즘을 바꿔봐야 되는지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걸로부터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제사항이 충족돼야지만 이게 정확한 예측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측 모델링은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듭니다. 아웃풋과 인풋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서 이걸 모델로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가 그 프레딕션 결과 값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만일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그게 뭐 여기서 어딘가가 문제겠죠. 특히 이제 우리 예측 모델링이라고 했을 때 앞에 제목에 예측이 붙었기 때문에 인풋은 과거에서 오고요. 그래서 예측 모델링의 특징이죠. 그리고 결과값이 되는 y 값은 미래에서 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이제 예측 모델링인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군데 이상에서 문제가 존재를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뭔가 안 맞는다. 소위 말해 정확하지 않다.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고민을 하는 부분은 이게 최신의 다른 알고리즘을 쓰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건 이제 흔히 요새 이제 하는 초이스가 딥러닝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그 딥러닝으로도 더 정확하려면 이걸 갖고는 안 되겠다. 더 크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GPU를 여러 개 사서 붙여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어디 있기 때문에 모델 쪽에, 그러니까 알고리즘 쪽에 있기보다는 더 많은 부분이 데이터, 인풋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예측할 것이냐, 이 아웃풋 부분, 이 두 가지에 더 자주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측 모델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참고로 보면 단순히 데이터가 양적으로 많아진다고만 해서도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은 앤드류 용 교수가 그 여러 군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유명해진 그림이죠. 딥러닝을 왜 써야 되느냐 하는 그림인데 보시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우리 과거의 알고리즘들은 이 점점 좋아지다가 예측 성능이 어느 지점을 지나면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이런 패턴을 보이지만 딥러닝은 계속 올라간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자, 이게 사람들 착각하기 딱 좋은 그림입니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건 이제 일부 분야에 한해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예측 분석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딥러닝을 지금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분야들은 스피치를 그 언더스탠딩 한다든지 또는 이미지를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문제들인데 그런 류의 문제는 지금 사실 필요한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양의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학습의 효과가 좋아지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죠.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제에서는 알고리즘이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상 있다고 하면 이미 필요한 만큼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게 가능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머신러닝 예측 모델 이게 이제 핵심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전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과거가 미래의 척도가 된다.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건 뭐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가 예측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뭘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엉뚱한 내용이 아니라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뭐 전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제 암묵적인 가정 밑에 깔려있는 전제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예측 모델이 정확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전제는 과거가 미래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모델링 하려면 과거에서 힌트를 얻는 방법밖에 없죠.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일부를 미래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모델을 과거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 시점의 걸 투입을 해서 슬라이드 시키는 거죠. 이 형태로.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 과거에서 미래. 이 형태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구조가 기본적으로 예측 모델링은 이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 시점의 걸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을 가짜 미래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모델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거하고 미래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졌다라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이 전제사항이 깨져버리면, 이 가정이 깨져버리면 예측 모델이 정확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줄 수밖에 없는, 뭐 원론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노제팬이 불매운동하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시점이.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몇 달 전만 해도 없던 현상이 벌어졌을 때 고객이나 시장이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작동 메커니즘이 이 이후에는 지금 시점 그리고 그 이후의 파급 효과 변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과거에 만든, 과거에 벌어졌던 데이터만을 가지고 과거 대 미래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예측 모델이 지금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매출을 예측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매출 데이터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데이터하고 더불어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들이, 데이터 항목들이 존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확보 가능해야지 우리가 분석에 투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예측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객의 관심도를 예측하고자 한다. 고객이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예측하려고 한다. 그러면 측정된 관심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를 해줘야 되고 그 외에 그 관심에 영향을 줬을 고객이 가진 기본 특성,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뭐 어느 동네에 사는지, 그죠?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파산에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취직을 못한 상태인지 이 데이터가 있어줘야 고객의 관심도를 제대로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전제는 데이터 안에 예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예측하려고 했느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지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예측을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림상에 이제 예를 보면 구글에서 이제 검색 지수가 구글 트렌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이제 공개돼서 이제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구글 검색 지수를 보면 지금 이제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빨간색의 유니클로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었다. 좋은데 이 구글 트렌드의 그 지수가 얼마나 많이 검색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지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 어떤 고객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예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가 2016년도부터 주로 겨울 시즌에 11월에 피크를 이루면서 겨울 시즌에 높은 관심을 받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여름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적었죠. 그런데 지금 노재팬 이슈가 터지면서 재팬 쇼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갑자기 관심이 늘어났어요. 이걸 잘못 해석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느냐?
유니클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어요. 말을 바꾸면 유니클로를 좋아하나 봐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구글 트렌드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거. 자, 여기를 오해하고 잘못 반영을 해서 이제 모델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모델은 좋은 결과를 줄 가능성이 원초적으로 없어지겠죠. 근본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측 모델링을 그 정교하고 그 최신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하고자 하지만 문제 정의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한 요건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좋은 예측 모델은, 그리고 정확한 예측 모델, 그리고 정확하다는 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신용카드를 안 쓸 사람을 예측하겠다. 신용카드사가 이런 예측 문제가 있었다고 쳤을 때 거기서 이제 분석 주제에 대한 구체화가 끝나 있다고 하면, 더 이상은 없다고 하면, 더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면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몇 개월 동안 안 쓰면 이게 신용카드를 안 쓴다는 뜻이냐, 또는 사용액이 제로냐 아니면 10만 원도 안 되느냐, 어느 정도 레벨이면 신용카드를 안 쓴다고 봐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아웃풋, 예측해야 될 Y 값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돼야지 그 전에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상황이 닥칠 건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겠다. 이런 경우죠. 첫 번째로 보면 SUV를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처음으로 출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회사는 SUV는 과거에 팔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건 기존의 그 SUV가 아닌 승용차에 대한 그 판매 이력이, 그 세단형 승용차 판매 이력이 잔뜩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SUV의 구매 가능성을 고객별로 예측을 한다? Y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케이스로 구글이 지금 뭐 당연히 무료로 우리가 그 구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많은 사용자가 있지만 구글이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검색을 전면 유료화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때 이제 구글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접근할 거냐, 누가 유료 멤버십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으냐를 예측을 하겠다라고 모델링을 시도한다면 이게 될 수 있을까요? Y 값이 없는데.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유형이죠. 이제 두 번째 타입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보시면 과거에 이제 캠페인을 했었는데 어떤 신용카드사가, 근데 이 신용카드사가 앞으로도 이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에서 누가 반응을 많이 보일 건지 고객을 골라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예측 모델링을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문제는 과거의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한 적이 없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누가 캠페인의 대상이었는지, 그 캠페인은 뭐 여러 가지 했을 텐데 누가 캠페인에 응답했는지 하나도 안 남아있다. 그리고 과거에 진행한 캠페인의 세부 내용, 그러니까 그 캠페인 자체가 뭐에 대한 캠페인이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주제, 바캉스에 대한 건지 여행에 대한 건지 반려동물에 대한 거였는지 아니면 포인트를 주는 그 혜택이 담긴 캠페인이었는지 어느 기간에 했는지 뭐 세부 사항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태에서 예측 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머신러닝 예측 모델링, 그래서 뭐 최신 기법을 적용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예측 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예측 모델, 정확한 예측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왔는데, 이제 이 내용을 들었다면 고민을 좀 해보겠죠. 이게 지금 저 세 가지 전제가 있었는데 저런 가정들이 성립하는지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제사항이 부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어떤 일부분이 문제다.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뭐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더 고민하라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이게 알고리즘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데이터 자체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문제 구조를 변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다시 검토하라 이거죠.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줄 몰랐고 그래서 사용할 생각을 안 했던 그런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 그런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지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예측 대상을 다시 정의하고 문제를 약간 변형을 시켜주면 이게 예측 모델이 좀 더 그 양호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머신러닝 예측 모델링의 전제와 가정에 대한 예측 모델을 더 잘 만들기 위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